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세론이었던 전기차가 주춤하는 사이 하이브리드가 그 자리를 공백 없이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 국내 하이브리드에도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펠리세이드 단종설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인기 차종들인 산타페, 소렌토, 그리고 최근엔 카니발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그 인기는 실로 엄청난데요. 카니발 페리의 하이브리드는 이미 1년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파워트레인이 되었네요. 하지만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시작부터 다양한 이슈들을 낳고 있지만 대체할 만한 모델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의 마음도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펠리세이드가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펠리세이드는 2018년 말 출시 이후 2020년까지는 카니발과 대등한 판매량을 보이며 카니발의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2020년 8월 카니발 4세대 모델이 등장하며 2021년부터는 점차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23년 현재 둘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며 완전히 승기를 내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2025년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전까지 카니발의 독주는 예상된 수순인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준대형 SUV 시장에서 적수가 없을 만큼 펠리세이드의 인기가 높지만 전체 패밀리 RV 시장에서의 만큼은 카니발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기아에서 먼저 2025년까지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11만 대 양산 목표를 노조와 합의한 것이 알려진 것인데요. 노조에 따르면 2025년부터 세타3 엔진을 기반으로 한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화성 공장에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구나 다름없는 현대차 역시 울산 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025년 풀체인지를 준비 중인 펠리세이드의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에서는 환경 규제에 따른 2.2 디젤 모델은 단산될 예정이고 3.8 가솔린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펠리세이드의 파워트레인은 모두 단종되게 되는 것인데요.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으로만 나올지 아님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이 다른 파워트레인이 추가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펠리세이드 단종설이 나왔던 이유는 현행 파워트레인이 모두 사라지는 것에서 나온 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상 펠리세이드 풀체인지는 코드명 LX3로 불리우며 2024년 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으나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개발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25년 초로 늦춰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카니발의 자존심을 구긴 패밀리 RV 시장의 자존심 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지금보다 덩치를 대형급으로 키우면서 현대자동차 내 플래그십 대형 SUV로서의 포지션 재편성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 펠리세이드의 전장 길이는 4,995mm로 5m를 넘지 않는 사이즈이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준대형 SUV들인 포드의 익스플로러 5,050mm, 쉐보레의 트래버스 5,230mm와 비교해도 작은 축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미니밴인 카니발 역시 5,155mm로 5m를 훌쩍 넘기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차의 대표 준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로서는 사이즈에 대한 고민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LX3 모델에서는 5m를 넘기는 사이즈로 덩치를 키우면서 현대자동차 내 플래그십 SUV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디젤 모델이 삭제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이 되는 만큼 환승차 인증을 위해 5m를 살짝 넘기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2.5 엔진은 대형으로 분류되기에 복합 연비 13.5km만 넘기면 됩니다. 신형 카니발 1.6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가 14km대였으니 펠리세이드가 5m를 살짝 넘기는 크기로 커진다 해도 환승차 인증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같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기차 시장에 예상치 못한 판매 부진이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GM, 포드, 폭스바겐 등이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전동화 모델로 가는 게 맞지만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빠르게 식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최근 울산 EV 공장 기공식을 가지며 우리는 2026년 글로벌 전기차 194만 대 판매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힐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이 현대차 그룹에 나홀로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에 하이브리드 차의 경쟁력을 꼽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올 3분기 약 22만 4천 대를 판매하며 3년 전인 2020년 3분기 9만 1천 대에 비해 무려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9%대에서 21%로 급성장하며 전기차의 부진을 공백 없이 메꾸고도 남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전기차 역시 글로벌 판매량이 2020년 약 5만 대에서 올해 3분기 11만 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하이브리드의 성장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두를 글로벌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하이브리드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내연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두 경쟁력이 높은 현대차 그룹에 이유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세론이 나오면서 대형 RV 시장의 패권 다툼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